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제풀이 계속 하겠습니다. 자, 21번 나가죠. 자, 우연물에 대한 설명인데 요 틀린 거를 갖다 찾아내라는 거죠. 자, 이 정리는 연소하면 유독성 물질이 발생한다. 정리는 P죠. 이게 연소니까 산소와 산화 반응을 하면 P2O5가 생기죠. 그래서 P가 여기 두 개니까 둘, 여기 2분의 5니까 여기 2, 여기 5몰. 여기 4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린이 연소가 되면 흰색 기체인 맹독성 기체죠. 이것도 오산화인이 발생되는 거 맞죠? 자, 마그네슘이 연소하면 가연성 수소가 발생이 된다. 자, 마그네슘이 산소하고 반응이 되면 산화 마그네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마그네슘이 연소하면 가연성 수소가 발생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산화 마그네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 바로 틀린 답이죠. 자, 유황은 분진 폭발 위험이 있는 거죠. 자, 황화린에는 3황화린, 5황화린, 7황화린이 있는 거 맞는 얘기죠. 다음 22번 가죠. 자, 22번은 옥내 저장 탱크하고 요 탱크 전용실에 벽과의 사이 및 옥내 저장 탱크 상호 간에는 몇 미터 이상의 간격을 유지해야 되나. 자, 여기 탱크 전용실이라고 가정을 하면요. 여기에다가 탱크를 이렇게 두 개를 설치한다. 이럴 경우에 요 탱크 그 전용실 벽하고 요 탱크하고의 요 거리 0.5m 이상 띄워야 되죠. 근데 탱크 간의 요 간격도 마찬가지죠. 0.5m 이상 이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맞는 답은 바로 요 1번이 바로 맞는 거 답이 되는 거죠. 23번에 요 벤조일 퍼옥사이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벤조일 퍼옥사이드는 BPO라고도 하죠. 벤조일 퍼옥사이드. 그래서 C가 6개고 H가 5개, 여기 CO, 요놈이 2개. 여기에 산소가 2개 붙어 있는 거. 요게 바로 벤조일 퍼옥사이드. 오류연물에 유기 과산화물에 해당되는 물질이죠. 자, 무색무취의 투명한 액체라고 했는데 요게 틀린 거죠. 액체가 아니고 요 결정이기 때문에 고체라고 해야 되죠. 가급적 소분해서 저장해야 되고요. 오류연물에 해당이 되고 분명은 유기 과산화물 맞는 얘기죠. 그래서 요 1번이 바로 틀린 거 답이 되는 거죠. 자, 요 과산화 벤조일 있죠? 희석제 여러분이 꼭 이거 암기하세요. 푸탈산 디메틸하고 푸탈산 디부틸. 요거 실기시험에서도 종종 나와요. 다음은 24번 가죠. 자, 24번은 두 가지 물질을 갖다가 섞었을 때 수소가 발생하는 걸 물어본 거죠. 자, 1번에 칼륨하고 에탄올, 에틸알코올이죠. 자, 둘이 반응을 하면 C가 2개, H가 5개. 여기 수소가 빠져나가고 K가 들어온 거죠. 칼륨 에틸레이트 생기고요. 빠져나온 수소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수소가 2개이기 때문에 여기 2몰 들어가야 되죠. 그럼 당연히 여기 칼륨 에틸레이트도 2몰. 칼륨 2몰이죠. 그래서 요 칼륨하고 요 에탄올하고 반응이 되면 가연성 기체인 수소가 발생하는 거. 요 1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다음 25번 가죠. 자, 25번은 지정수량의 배수의 총합은 얼마가 되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자, 첫 번째가 요 질산이죠. 요거 육류연물이죠. 자, 저장수량이 150kg예요. 지정수량 육류니까 300kg죠.
두 번째, 과산화수소 H2O2죠. 이것도 육류연물이죠. 자, 저장수량 420, 지정수량 300kg. 그 다음에 과염소산 HClO4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육류연물이죠. 자, 저장수량 300, 지정수량 300 나눠줘서 계산하면 이게 2.9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2번이에요. 특히 여러분이 요 과산화수소는 순도가 36, 요거 중량 퍼센트죠. 이상만 그 우연물에 해당이 되고, 질산은 비중이 1.49 이상이 우연물 해당. 그 다음에 여러분 육류우연물에 또 뭐가 있어요? 행정안전부 0으로 정하는 할로겐간 화합물이 있죠. 5브라브롬, 그 다음에 요 3브라브롬, 그 다음에 5브라, 요드가 있는 거죠. 할로겐간 화합물도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해 놓으셔야 돼요. 다음은 26번 넘어가죠. 자, 26번은 운송 책임자의 요 감독 지원을 받아야 되는 우연물이 뭐냐? 이건 알킬 알루미늄하고 알킬 리튬이 있죠. 그래서 맞는 답, 요 1번. 알킬 리튬이 있는 거죠. 요 놈하고 알킬 알루미늄이에요. 그래서 운송 책임자의 감독 지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 요 알킬 알루미늄, 그 다음에 알킬 리튬. 요거 다 삼류연물이죠. 다음 26번 가죠. 27번. 자, 27번은 자동화재 탐지 설비하고 일반 점검표라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요 경계구역 일람도 요거를 갖다 점검해야 되는 항목을 갖다 물어본 거죠. 그래서 요 경계구역 일람도는 어디에다 비치하는 거예요? 요선 수신기 근처에다가 비치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점검 항목은 수신기가 되겠죠. 그래서 경계구역 일람도라는 것은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4층이다 가정을 하면, 자, 4층은 여기서 여기까지는 3번 구역이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4번 구역, 그 다음에 여기는 5번 구역,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걸 우리가 경계구역 일람도라고 그래요. 다음 28번 가죠. 자, 28번은 지정수량 10배 이상의 우연물을 저장하는 제조소에 설치하는 요 경보설비의 그 종류가 아닌 거. 자, 지정수량 10배 이상의 그 제조소 등에 설치하는 경보설비는요, 자비 확비라고 그랬죠. 자동화재 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그 다음에 확성장치, 비상방송설비. 그래서 아닌 것 찾는 거죠. 요 자동화재 속보설비 있죠? 이 자동화재 속보설비는 노유자 시설이나 다중 의료시설 이런 데 설치하는 게 자동화재 속보설비죠. 그래서 지정수량 10배 이상 저장 취급하는 제조소의 경보설비는 자비 확비, 자동화재 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그 다음에 확성장치, 그 다음에 비상방송설비죠. 그 다음에 29번 가죠. 자, 특수인화물의 그 정의인데 가로 안에 알맞는 수치 쓰라는 거죠. 그래서 특수인화물은 일단 발화점이 100도씨 이상인 것이 특수인화물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인화점이죠. 인화점이 영하 20도씨 이하이고 B점이 40도씨 이하인 거, 요걸 우리가 특수인화물이라고 하는 거죠. 조건이 두 가지예요. 발화점이 100도씨 이하 또는 인화점이 영하 20도씨 이하이고 B점이 40도 이하인 거. 그래서 여기 보시면 특수인화물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인 것이 지정 품목이라고 하죠. 이황화탄소, 디에틸에테르, 그 밖에 일기압에서 발화점이 100도씨 이하,
인화점이 섭씨 영하 20도씨 이하이고 B점이 섭씨 40도 이하인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요 2번이 바로 맞는 그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사류연물 인화성 액체에 대한 지정 품목하고 여러분이 이 조건 꼭 여러분 요거 여러 번 읽어보셔서 요건 여러분이 눈 감고도 쓸 수 있어야 돼요. 30번 가죠. 자, 옥외 저장 탱크에 설치하는 밸브 없는 통기관의 직경이 몇 미리 이상이냐. 요 간이 저장 탱크 있죠? 요 간이 저장 탱크는 요건 직경 25mm 이하죠. 나머지는 다 직경 30mm 이하예요. 그래서 맞는 답은 요 3번이 되는 거죠. 간이 저장 탱크만 통기관의 직경이 25mm 이하라는 거 여러분이 꼭 정리를 하셔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옥외 탱크 저장소에 밸브 없는 요 통기관 직경 30mm 이상. 그 다음에 여기 대기 밸브 부착 통기관 있죠? 요 놈은 여러분이 5kg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죠. 31번 가죠. 자,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위험등급 1에 해당되는 것을 찾아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류위험물에는 아염과 무죠. 아염소산염류, 염소산염류, 과염소산염류, 무기과산화물. 그래서 인류위험물은 아염과 무. 이류는 위험등급 1이 없어요. 그다음 삼류. 삼류는 칼륨, 나트륨, 알킬, 알루미늄, 알킬, 리튬, 황린까지죠. 그래서 삼류는 칼륨, 나트륨, 알킬, 알루미늄, 알킬, 리튬, 황린까지. 사류는 특수인화물 하나만 위험등급 1에 해당이 되고요. 오류는 유질이죠. 유기과산화물하고 요 질산 에스테르류. 그다음에 육류위험물은 전체가 다 위험등급 1등급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무기과산화물, 요게 바로 인류위험물의 위험등급 1에 해당이 되죠. 자, 황저균은 요건 2등급에 해당이 되죠. 자, 1석유류, 요거 2등급이죠. 알코올류하고 1석유류는 2등급. 자, 알코올류 마찬가지로 요거 위험등급 2등급에 해당이 되는 거죠. 다음 32번 가죠. 자, 32번은 페놀을 황산과 질산의 혼산으로 니트로화해서 제조하는 오류위험물을 물어본 거죠. 자, 페놀은 요 벤젠고리에서 수소 하나를 히드록시기로 바꿔놓은 거, 요걸 우리가 페놀이라고 하죠. 그래서 페놀은 C가 6개고 H가 5개고 OH죠. 여기에다가 3몰의 HNO3, 요 질산이죠. 그래서 요거를 시성식으로 나타내면 3몰의 HONO2죠. 여기에다가 탈수 작용을 하기 위해서 진한황산 요놈을 첨가하는 거죠. 그래서 반응을 시키면 요걸 우리가 니트로화라고 그래요. 페놀에서 요 수소를 밀어내고 니트로기, 여기 마찬가지로 수소 밀어내고 니트로기, 여기 수소 밀어내고 NO2. 그 다음에 생성되는 게 뭐가 있어요? 3몰에 물이 생성이 되죠. 이 물은 진한 황산이 빨아들이는 거죠. 요게 뭐냐 물어본 거죠. 요건 트리 니트로 페놀 또는 이걸 피크르산이라고 하죠. 피크릭 애시드. 그래서 맞는 답, 요 2번이 바로 맞는 답이죠. 다음 33번 가죠. 자, 불꽃 반응에 대해서 물어본 건데, 이 불꽃 반응은 여러분이 두 가지만 꼭 암기하세요.
칼륨은 보라색 칼보, 나트륨은 노란색 나노. 그래서 칼보 나노만은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노란색 불꽃을 나타냈으면 무슨 금속이냐? 나노라고 그랬죠. 나노. 그래서 나트륨 요 3번이 바로 답이 되죠. 요 칼륨은 보라색이에요. 요 두 가지만은 꼭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죠. 자, 메틸 알코올의 지정 수량을 킬로그램 단위로 환산하면 얼마인가 물어본 거죠. 자, 에틸 알코올의 비중이 0.8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킬로그램의 단위로 환산을 하려면, 요 무게로 환산하려면, 요 부피를 뭘로 곱해줘야 돼요? 비중량을 곱해줘야 돼요. 그래서 부피는 단위가 리터가 돼야 되고요. 비중량의 단위는 킬로그램 퍼 리터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요 비중량은 어떻게 계산해요? 물의 비중량에다가 요 비중을 갖다 곱하는 거죠. 요 식에다 대입하면 물의 비중량은 1000kg 퍼 미터의 3승이죠. 여기에다 비중 0.8을 곱해주면 800kg 퍼 미터의 3승이죠. 자, 1세제곱미터는 몇 리터예요? 1000리터죠. 800kg. 그래서 800을 1000으로 나눠주면 0.8kg 퍼 리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비중이 0.8이면 요 비중량은 그대로 0.8kg 퍼 리터가 비중량이 되는 거죠. 요 복잡한 계산식 할 필요 없어요. 비중에다가 그대로 킬로그램 퍼 리터만 대입해 주면 돼요. 이 식에다 여러분이 대입하면 되겠죠. 자, 메틸 알코올, 알코올의 지정 수량이 얼마예요? 알코올류는 400리터죠. 지정 수량이. 그래서 요 400리터에다가 비중량 0.8kg 퍼 리터 곱해주면 4, 8이 32니까 320kg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 요 2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간단하게 그냥 생각하시려면은요, 요 리터에다가 부피, 요 리터에다가 요 비중을 곱하면 요 리터는 그대로 킬로그램이 나와요. 그래서 요 부피가 세제곱미터면 여기다 비중을 곱하면 그대로 무게, 톤이 나온다는 거. 요런 정도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35번으로 가죠. 자, 35번은 보기에 나열한 우연물의 공통적인 성질을 옳게 설명한 거. 자, 나트륨 요거 삼류연물이죠. 금수성이에요. 자, 황린, P4. 요건 자연 발화성이죠. 자, 트리에틸 알루미늄. 요거 삼류연물이죠. 요건 자연 발화성도 되고 금수성도 되는 거죠. 자, 나트륨 상온에서 요거 무슨 물질이냐면 상온에서 고체 상태죠. 황린도 상온에서 고체 상태. 트리에틸 알루미늄은 요건 액체 상태죠. 자, 상온 상압에서 고체. 트리에틸 알루미늄은 액체죠. 그래서 1번은 틀린 거고. 상온 상압에서 액체. 트리에틸 알루미늄만 액체죠. 자, 금수성 물질이다. 황린은 금수성이 아니죠. 물속에 보관하는 거니까. 자, 4번이 맞는 얘기죠. 자연 발화에 위험성이 있다 해서 4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죠. 자, 36번 인류 오염물에 요 질산염류가 아닌 것을 찾아내라는 거죠. 그래서 요 질산염류라는 것은 질산이 HNO3죠. 여기에서 요 수소를 갖다가 밀어내고 여기로 칼륨이나 나트륨이나 그다음에 요 암모늄 이온이 들어간 것이 질산염류죠. 자, 1번에 질산은
수소 밀어내고 은이 들어간 거죠. AgNO3. 다음에 2번에 질산 암모늄. 요 암모늄 이온이 들어간 거죠. NH4NO3. 3번 질산 섬유소. 질산 섬유소는요, 같은 말이 요게 니트로 셀룰로스예요. 이건 오류 연물이죠. 그다음에 4번에 질산 나트륨 NaNO3죠. 그래서 다 질산 염료인데요. 질산 섬유소 요거는 오류 연물. 질산 니트로셀룰로스를 우리가 질산 섬유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바로 답되죠. 그리고 37번 가죠. 자, 37번은 우연물 안전관리 법령상 요 3류연물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자, 이 정리는 2류연물이죠. 그러니까 1번이 바로 답이네요. 나트륨 3류연물 맞죠? 칼륨 3류연물 맞죠? 황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요 1번은 정리는 2류연물이죠. 38번 가죠. 자, 산화성 액체 요거 6류연물이죠. 요 질산에 대한 분자식으로 맞는 거. 질산은 HNO3죠. 그래서 맞는 답. 예, 2번이죠. 그 다음에 요 질산은 비중이 1.49 이상만 우연물에 해당된다는 것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죠. 그리고 요 질산은 여러분이 햇빛에 의해서 분해가 되면 요 이산화 질소 생긴다는 거 꼭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요 39번 가죠. 자, 39번은 사류 우연물 운반 용기 외부에 표시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 찾는 거죠. 자, 규정에 의한 요 주의사항 설치죠. 표시해야 되죠. 그 다음에 우연물의 품명, 위험 등급도 들어가죠. 자, 우연물의 관리자 및 지정 수량했는데 요 3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자, 우연물의 화학명 들어가죠. 그래서 운반용기 외부 표시사항은요, 우연물의 품명, 위험 등급, 화학명, 수용성, 사류 우연물의 수용성인 것에 하나죠. 그 다음에 우연물의 수량을 갖다가 표시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수납하는 우연물에 따른 주의사항. 다음 40번 가죠. 자, 40번은 원형 탱크의 용량을 물어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탱크의 그 용량이 있죠. 이 탱크의 용량은 탱크의 내용적에다가 1 공간 용적, 다시 말해서 내용적에서 이 공간 용적을 빼주는 거죠. 자, 그럼 탱크의 내용적은 원형이기 때문에 파이에다가 R 5m의 제곱이죠. 곱하기 L 15m죠. 3분의 L1 3m, L2 3m죠. 해서 여러분이 그 탱크의 용량 계산해 보면은 계산을 안 했네요. 그냥 이렇게 계산식으로만 했죠. 그 다음에 이 탱크의 그 용량은 내용적 Q죠. 여기에다가 공간 용적 요놈을 빼줘야 되니까 1 공간 용적이죠. 자, 공간 용적은 지금 5%로 하라고 되어 있죠. 10%로 하라고 되어 있죠. 100분의 10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거 10%죠. 10%니까 결국 100으로 나눠주면 0.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놈은 내용적 Q에다가
1 마이너스 0.1이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0.1을 곱하면 요놈이 바로 탱크의 용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면은 1201.7 세제곱미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4번이 되는 거죠.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